주민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러 나간 두 형사. 사건 현장은 중학교 선생님의 집이었습니다. 두 사람이 문을 열자 피냄새가 진동합니다. 바닥부터 벽까지 온통 피천지였죠. 거실 한 중간에 여자가 의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. 그 여자의 오른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. 총을 활용한 자살이었습니다.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. 2층에는 그녀의 방으로 보이는 깨끗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액자, 그 사진 속에는 금발의 소년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. 한 형사가 옆방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. 1층처럼 모든 피가 흩뿌려져 있었고 침대에는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.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끔찍한 형체로 말이죠. 벽에는 피로 휘갈겨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. 사건이 수습되고 그 집으로 이사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. 그 청년의 이름은 조슈아. 그는 어릴 적 이 마을에서 자랐고 도시에서 살다가 모교의 선생님으로 돌아온 것이었죠. 사람들은 왜 새로 이사 온 청년이 그 끔찍한 집에 사는지 궁금해했죠. 그는 자신은 귀신을 믿지 않고 그러니 싼 집에 살면 좋지 않냐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. 2달 전 그는 수상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. 메일의 제목은 조슈아의 여동생 이름인 앨리스. 열어보니 딱 2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. 나는 네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. 그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어. 앨리스는 25년 전, 그러니까 그녀가 8살일 때 실종됐습니다. 정확히는 실종됐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죠. 하지만 다시 돌아온 그녀는 그 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. 사랑스럽고 귀여웠던 앨리스는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돌아오자마자 몸에서는 썩은 내가 났고 기분 나쁘게 키득거리거나 알몸으로 오줌을 싸기도 했습니다. 마치 앨리스가 아닌 것 같았죠. 앨리스는 그렇게 2달 정도 있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맙니다.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, 미스테리다 라며 수군거렸지만 조슈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앨리스가 실종되던 날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. 조슈아와 앨리스는 7살 차이로 어딜 가나 같이 붙어 다니는 아주 사이좋은 남매였습니다. 하지만 조슈아는 10대 후반이 되면서 점점 앨리스와는 거리를 두고 질 나쁜 양아치들과 몰려다니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 패거리의 두목이었던 케빈의 제안으로 마을 근처의 폐광에 갑니다. 폐광은 닫힌 지 오래되어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곳이었지만 이들은 서로의 담력을 시험하며 함께 탄광 안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. 단단히 잠겨있는 해치를 열고 들어가니 계단이 나왔고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커다란 동굴이 나왔습니다. 아이들은 손전등을 비춰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.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뼈들이 가득했습니다. 그러다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려서 뒤를 돌아보니 앨리스가 서 있었습니다. 한밤중에 나가는 오빠가 걱정돼서 뒤를 따라 나온 것이었죠. 조슈아는 해골을 보고 겁에 질린 앨리스를 데리고 동굴을 나가려 했지만 그 앞길을 케빈이 막습니다. 못 나가. 얘가 밖에 나가서 나불대면 어쩌려고. 조슈아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겠으니 다 같이 어서 이 기분 나쁜 곳을 빠져나가자고 합니다. 케빈은 코웃음을 치며 기왕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기념품이라도 하나 가져가야겠다고 해골을 집어들었죠. 그때 해골에서 딱정벌레떼가 우스스 쏟아졌습니다. 벌레들은 순식간에 케빈의 몸을 뒤엎었고 친구들은 순식간에 계단을 뛰쳐올라갑니다. 손전등을 갖고 있는 건 앨리스와 조슈아 뿐이었고 다급해진 케빈과 여자친구는 손전등을 내놓으라며 그들을 쫓아갑니다. 열받은 케빈은 해치를 열 때 썼던 쇠 지렛대로 앨리스의 머리를 내리쳤죠. 조슈아는 쓰러진 앨리스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친구들은 유유히 손전등을 가지고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. 조슈아는 그들이 나가서 구조 요청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해치를 굴고 돌아버렸죠. 조슈아와 앨리스는 꼼짝없이 탄광에 갇혔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